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LKB의 장일혁 변호사입니다. 네, 김희준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사 절차하고 형사 재판 1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형사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심하고 형사 항소심 재판의 다른 점이 뭔가요? 1심 형사재판과 항소심 재판이 이제 크게 다른 점은 1심 재판은 판사님이 기록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공소장만 보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항소심은 이미 1심 판결 선고된 1심 기록이 그대로 항소심에 오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시작 전에 사건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시작한다는 것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항소를 하는 경우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1심 형량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1심의 유죄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1심 판결보다 항소심에서 더 유리하게 변경되기 위해서 특히 형량 같은 경우에 좀 유리하게 변경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그 항소심은 이제 법률적 용어로 사후심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네, 합니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을 일단 전제로 하고 그거에 이제 당부를 다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형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흔히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컨대 합의가 1심에서 안 되었는데 되었다든지. 그렇죠. 이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예, 그렇죠. 또 1심선 뭐 무죄를 다투다가 여러 가지 기록을 봤을 때 항소심 와서 반성하면서 자백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가 이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재산범죄인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해주면 좋은데 합의를 도저히 안 해주거나 너무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했을 때는 형사공탁 제도라는 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피해자의 그 허락이 없거나 이러면은 공탁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형사공탁 제도가 가상계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공탁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산범죄 말고 이제 폭행이라든가 상해 뭐 그런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범죄도 당연히 이제 합의가 제일 우선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 그것도 아닐 경우에는 이제 결국 사건의 실체, 그러니까 폭행이나 상해의 경위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구성을 해서 재판부께 이렇게 설득하는 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항소심에서 뭐 형량이 좀 줄어들기 위해서는 뭐 합의 등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사정 변경이 없이도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피고인한테 맞는 형이 딱 하나라고 이제 점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항소심 와서 양형이 변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항소를 한다 이런 반성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포개 이론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 서울고등에 있는 판사님의 논문도 있는데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간 양형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정 변경이 없으면 안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 비해서 그 양형과 너무 차이가 나면 항소심에서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양형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고요. 예. 그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뭐예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형량이 예. 줄어들기는. 거기서 제일 많이 고려하는 거는 유사 사건과의 비교가 제일 컸던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판사님들이 오랜 경험 속에서 양형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좀 지나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설득을 하면 다소나마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병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포기할 일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무죄를 다퉜음에도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항소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다투고 싶다. 그럴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대개 이제 그 유무죄가 많이 다투는 범죄는 사기 같은 경제 범죄에서 많이 네. 일어나는데 유죄가 근거가 되는 어떤 증언의 신빙성 이런 부분을 좀 잘 다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기인지 일반 민사적인 거래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이제 법률적인 그 사실관계 구성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부기에 따라서 이게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민사상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성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항소심에서는 사실 무죄를 받으려면은 추가적인 뭐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증인 신청이 있잖아요. 근데 증인 신청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민사와 달리 형사 항소심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 규칙에 그 증인의 채택을 제한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증인을 1심에서 못 부른 이유가 특별한 내 잘못이 없고 또 그 증인 부른다고 해서 막 재판이 지연된다거나 하지 않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1심에서 부른 증인인데 다른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꼭 불러야 된다든지 또 그 신빙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많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죠? 그 이제 사건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항소심으로 기록이 오게 되면 판사님들이 맨 먼저 1심 판결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를 굉장히 정치하게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서가 처음 항소심 재판부에 왔을 때 아, 이 사건은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되겠네 이런 인식을 주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소 이유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소송 기록 접수되고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조금 복잡해지면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한에 쫓겨서 좀 충분하게 본인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을 때는 항소 이후 보충서를 제출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 시간이 모자랄 때는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을 하면 또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이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첫 기일이 들어가는 게 불구속 사건이 많다 보면 조금 뒤로 가고요.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데 자백 사건의 경우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만에 맞춰지고 이제 다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더 가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한 3, 4회 정도 3, 4회 정도, 재판을 3, 4회 정도 한다는 거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야 이제 더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대개 6개월 이내에 맞춰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항소심 재판은 사실 마지막 재판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 이하 선고되는 건 상고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정말 마지막 재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항소 부장 시절에 아주 치열하게 다툰 그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무죄를 선고하고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된 이후에 한 1년쯤에 찾아와서 인사까지 하셔서 너무 감사. 자기 인생이 그렇죠.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 마지막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이제 형사 항소심 재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 법인에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